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경제학 2012년도 기출문제 31번서부터 3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한번 볼까요?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실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실업의 유형에는 하나는 어떤 실업이 있어요? 비자발적 실업이 있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이 있죠. 그래서 경기적 실업, 네,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구조적 실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실업이죠. 이런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경기 불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자발적 실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탐색하는 과정,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죠.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야. 나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아. 그래서 좀 더 나은 직장, 나한테 맞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해서 이게 이제 탐색적 실업, 마찰적 실업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 요거는 뭐 괜찮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문제가 될 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자기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오히려 사회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보시면, 네,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데 탐색하는데 실업, 요게 기억 맞는 얘기죠. 기억이네. 오케이. 니은, 자,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균형의 임금, 그러니까 시장의 임금보다 높은 균형 임금, 효율적인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 임금, 효율적 임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라기보다는 뭔가 기업들이, 특히 세케인작파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케인작파에서 뭔가 사람들이 최적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은, 네, 실질 임금의 경직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 임금 경직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마찰적 실업과 관련한 자발적 실업은 고전학파 주장이잖아. 요거는 케인작파 주장의 색깔이니까 다릅니다. 다음에 디귿의 노조 같은 경우 있잖아. 이것도 우리가 보면 노동조합이 임금 인하를 거절해서 명무임금 하락, 그걸 막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이것도 약간 비슷해. 효율임금이라 해도 되고, 인싸, 아싸 모형 이렇게 있죠.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모형, 아싸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싸가 뭐야? 노조에 가입한 사람, 아싸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마찰적 실업과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기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업과 관련된 유형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2번 한번 볼게요. 32번. 아래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인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커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에 근거해서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업률을 낮추려면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을 약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기에 필립스 곡선이 우양하기 때문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AS 곡선하고 같이 연결시키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S 곡선이 있으면 얘는 국민소득, 요게 이제 물가인데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그렇게 보셔도 돼. 자, 그러면 저기 A에서 B로 간다라는 것은 여기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한다라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AD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확대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대 통화정책 하게 되면 확장적 재정정책, IS를 우측 이동시키는 거, 아니면 확장적 통화정책,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부 지출 감소는 IS가 좌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아니지 긴축이죠. 소득세 인하한다? 이거 IS 우측 맞아요. 그래서 이거 2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통화량을 감소한다? LM이 좌측. 네, 이거는 AD가 좌측 이동해서 오히려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것도 LM이 좌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한다. 이거 기업이 이제 투자라든가 소비를 줄이죠. 그래서 IS가 좌측.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뭐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3번. 자, A국의 연간 GDP 변화율과 실업률 변화. 이게 변화율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실업률의 변화. 그러니까 그냥 GDP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연 실업률은 3%다? 아니요, 이거 우리가 보면 필립스 곡스 생각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으면 그때 이거 3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뭐 자연 실업률 자체 뭐 있는 거 없어요. 실업률이 5에서 6으로 변화하게 되면 실질 GDP는 2%로 감소한다? 여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실업률이 5에서 6으로 변화했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질 GDP가 2%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변화율이 2%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실질 GDP 수준이 아닙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 GDP가 1% 하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업률은 5에서 5.5? 아니요. 실업률의 변화율이 여기 보시면 얼마 이건 알겠지만 5에서 5.5인지 뭐 6에서 뭐 6.5인지 뭐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는 수준 자체는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여기 물가 없잖아. 물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기를 부양시키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오콘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단기에는 실질 GDP가 뭐 증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질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것들은 명목 변수니까 여기 영향을 안 미치게 되고요. 실업률이 변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안 변해. 그럼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GDP의 변화율은 요것만 남잖아. 그러니까 변화율 자체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실질 GDP는 3% 변화율이니까 증가한다. 뭐 요거까지는 무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율과 그리고 수준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식으로 다시 쓰면 어떻게 돼? GDP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GDP 변화율은 됐죠? 여기 3%에다가 빼기 2에다가 실업률의 변화니까 실업률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GDP 수준과 실업률 수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의 변화율과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의 변화율 그거를 우리가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볼게요. 자, 34번 한번 봅시다. 34번은 요게 테일러 준칙이야. 그래서 요게 명목이자율이거든. 명목이자율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겠는가 이겁니다. 파이가 인플레이션율이고 파이스타는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목이자율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라고 하면 경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명목이자를 올린다 이거. 언제 경기가 과열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거나 또는 경제가 이렇게 과열되면 이게 Y스타가 총생산 갭이고 Y스타가 잠재 GDP잖아. 그러니까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과열돼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국민소득이 잠재 국민소득보다 커지게 되면 이때 경기가 과열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는 명목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명목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네, 이해 가시죠? 자, 1번 봅시다. 자, 여기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이 물가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얘가 낮아지니까 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더 과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얘가 내려가거나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과열된 거니까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 이것도 과열된 거 아닙니까? 과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열이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요것도 얘기한 것이고 요거. 얘가 낮아지거나 목표가 낮아지거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거나 잠재 GDP 대비 현재 실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과열된 거니까 인상해야 된다. 자, 총생산 갭이 제로고 총생산 갭이 요겁니다. 얘가 제로야. 제로가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명목이자율 어떻게 해야 되게? 여러분 이거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봐. 그럼 어떻게 돼? 저거 i는 그냥 풀어서 써볼게요. 0.05 플러스 파이 요거 0.5가 1, 2 풀어서 써볼게요. 더하기 0.5의 파이 마이너스 0.5의 파이의 스타 됐죠? 그 다음 이 뒤에는 플러스 빵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여기 부분을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요거 더하면 1.5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로 1%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목이자율은 얼마나 올라가야 돼? 1.5만큼 올라가야죠. 1.5%만큼 상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여기 1.5 해야지 0.5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이게 가로 안에 부분 빵이고 실제 GDP가 여기 보시면 잠재 GDP랑 빵 이렇게 똑같으면 여기 주어진 정보로는 뭘 할 수 있어요? i는 0.05 플러스 파이 요거만 남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길 잘 보세요. 얘가 명목 이자율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이게 실질 이자율이죠. 그러면 0.0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5%가 된다. 맞습니다. 다음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요 가로 안에 이 부분이 빵이고 생산 갭이 0에서 1%로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은 0.5만큼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5%포인트만큼 인하한다. 예, 오케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테일러 준칙도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35번. 자,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경기 변동은 이제 원래는 경제가 어떤 상태가 불안한 거잖아. 균형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전통적인 케인즈 생각이죠. 불균형이 상태에 그걸 살펴보는 게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균형 상태 계속 변하는 거라서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균형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균형에서 또 다른 균형이니까 나쁜 것도 아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MBC가 있어요. 머니터리해서 화폐적 비즈니스 사이클, RBC 이렇게 있습니다.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Y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다. 알파 P-PE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RBC가 실물적 경기 변동, 프레스캇, 키들랜드 이런 사람들이 레알이잖아. 레알. 어떤 실질적인 실물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 주장입니까? 라고 하면은 세고전학파 주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합리적 기대라는 게 들어가 있고 합리적 기대와 더불어서 효용극대화, 이용극대화라는 최적화의 원리가 여기 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게 새, 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볼게요. 여기는 예상치 못한 이 머니터리 하는 거니까 루카스 이거는 예상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화폐적인 충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화폐적인 어떤 충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건 실물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충격 같은 거 강조하고 노동시장, 이거 실물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항상 균형입니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경기 변동은 시간에 따른 균형의 변화로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불경기 상태에서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됩니다. 오케이. 자, 생산성은 경기 역행적이다? 아니죠. 우리가 생산성이 올라가야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뭐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 카운터 시클리컬이 아니라 프로 시클리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